네, 오늘은 일산 호수공원에 있는 청평지입니다. 청평지 솔레온길이라고 맨발 걷기 장소로 이용되는 공원이고요. 네, 여기 지금 소나무 군락이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여기 사실 맨발길인데 지금 맨발길은 야자 매트가 지금 거의 사라져 가고 있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봄 되면 올라오겠죠. 네. 소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철갑을 두른 듯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나오죠. 철갑을 두른 것 같은 수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굽이 져 자라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의 금강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곱게 자라는 소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줄기로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오는 소나무를 반송이라고 해서 소반 반자를 써서 반송이라고 해서 청와대에 가면 멋진 반송이 있고요. 국립산림과학원이라고 홍릉에 가면 또 멋진 반송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이엽성이죠. 잎이 두 개인 이엽성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엽성. 이엽성이고 소나무는 뭐 바닷가에 있으면 해송, 흑송, 곰솔이라고도 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 짧고 흑색이고 단단한 그런 느낌의 해송 곰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엽송인 소나무는 니기다 소나무와 백송이라고 수피가 흰색 수피를 가진 백송이 삼엽송, 잎이 3개가 모여있는 삼엽송이고 5개가 모여있는 오엽송이라고 해서 니기다 소나무, 니기다 소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니기다 소나무가 아니라 스트로브 잣나무, 잣나무 등이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무길 끝났네. 저기가 소나무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참나무 길입니다. 참나무. 네, 여기는 또 참나무들이 몰려있는 참나무 군락입니다. 여기를 쭉 따라가면 참나무는 우리가 아는 흔히 참나무 육형제. 참나무 육형제 하면 이게 순서대로 하기가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지? 신갈나무. 이렇게 해서 6종입니다. 헷갈려. 우리나라 산에 거의 가장 많은 나무가 참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나무는 참 진짜를 쓰죠. 그래서 진목이라고도 하고 참진의 진목. 그래서 참나무입니다. 그래서 육형제가 있고 남쪽에 가면 이제 상록 참나무 또 6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 참나무 중에는 가시나무 종류죠. 가시나무, 참가시나무, 개가시나무, 그 다음에 북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졸가시나무 이렇게 해서 또 6종의 상록, 잎이 겨울에도 초록색인 나무가 있습니다. 참나무 가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참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는 없지만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낙엽을 보면 얘는 이렇게 길면 이제 상수리 나무, 그리고 약간 끝이 동그라면 이제 굴참나무입니다. 뒤가 회백색이고 동그라면 굴참나무고, 이렇게 긴 참나무는 상수리와 굴참인데 여기 이제 밤나무가 약간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밤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잎이 좀 넓은 애들을 보면 낙엽을 많이 치웠네요. 지금 상수리가 대부분 많이 보이고, 이렇게 생긴 애들은 이제 잎자루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신갈 아니면 떡갈입니다. 근데 얘는 잎이 크기나 뭐 보면 신갈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떡갈은 뒤에 털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갈과
떡갈이 있고, 그다음 입자루가 없으면 이제 졸참나무나 갈참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플라타너스라고 양버섯나무입니다. 여기 청평지에 양버섯나무도 꽤 많습니다. 지금 여기 상수리 나무고요. 겨울인데도 잎을 달고 있죠. 이 친구는 떡갈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잎자루가 있고 이렇게 선이 동글동글해서 뒤에 지금 말라가지고 털이 안 느껴지지만 약간 회백색이면 떡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떡갈처럼 보이지만 정확하진 않네요.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피로도 약간 구분할 수 있는데, 졸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피가 이렇게 약간 흰색의 가지런한 긴 색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졸참은 아닌 것 같고, 낙엽이 졸참 맞나? 졸참 비슷하네요. 수피가 약간 졸참과 비슷해 보이는데, 졸참은 이렇게 잎에 이 톱니가 가장자리 거치라고 하죠. 옆에 톱니가 약간 불꽃 톱니처럼 위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졸참일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졸참 수피가 이렇게 약간 은혜색의 길쭉길쭉하게 반짝반짝거리는 수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졸참 도토리가 제일 작아서 졸참이고, 떡갈은 옛날에 떡을 썼다고 하고, 신갈은 신발의 밑창으로 썼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잎자루가 있고, 모양으로 봐서는 신갈나무로 보입니다. 신갈나무. 요런 모양. 이게 겉이가 이렇게 좀 더 둥글둥글하게 생기면 약간 떡갈입니다. 얘는 신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갈나무. 네. 이 친구가, 떡갈입니다. 떡갈과 신갈. 비슷하게 생겼지만, 잎자루 있죠? 잎자루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만져보면 지금도 만져보니까 약간 털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거치가 둥글둥글한 게 훨씬 더 유연하다고 해야 되나? 유연하다가 더 둥글둥글합니다. 그래서 얘는 떡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떡갈나무 잎이 좀 더 큰 사이즈의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졸참은 가장 쫄병 나무라고 해서 졸참이고요. 갈참은 가을의 갈색. 그 다음에 졸갈. 상수리는 임금의 수라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 도토리를 상실나무라고 했답니다. 거기서 나온 상수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굴참은 코르크 질처럼 수피가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푹신푹신한 그런 코르크를 가지고 있어서 굴곡이 많이 져서 굴참이라고, 골참에서 굴참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소나무가 나왔고요. 소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죠. 그리고 사실 조선시대에는 그런 관제목으로 굉장히 보호를 받으면서 황장목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돌아가시면 관을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었고, 백성들한테도 굉장히 친근한 나무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에 소나무 가지를 매달았고, 소나무
소나무로 집을 짓고 소나무로 밥을 해 먹고 먹을 게 없을 때는 구황식물로도 이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소나무 간에 들어가죠. 인간의 어떤 희로애락의 한 삶을 그대로 같이 지니고 있는 소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조선의 어떤 배의 주 나무가 소나무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주로 삼나무였고, 그래서 소나무가 좀 더 무겁고 두꺼워서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그런 전쟁을 하면 삼나무가 가볍고 해서 훨씬 우리 조선시대 판옥선들이 훨씬 더 강했다고 합니다. 부딪히면. 물론 무거우니까 이제 기동성은 삼나무가 좀 더 뛰어나고, 근데 나무의 어떤 재질이나 이런 걸로 서로 부딪히는 싸움을 하면 소나무가 훨씬 더 유리했다고 합니다. 여기 또 소나무 밭이죠. 소나무 여기는 또 뭐가 있나. 세금을 내는 소나무, 예천에 있는 세금 내는 소나무도 있다고 하고, 금강소나무는 곱게 자라서 옛날에 궁궐을 짓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했다고 하죠. 춘향목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장목이라는 이름도 있고 춘향목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숲이가 되게 이렇게 너덜너덜한 이 친구들이 중국 단풍입니다. 중국 단풍. 이렇게 숲이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숲이가 지저분한 친구들 중에서 뭐 복작이 나무도 있고, 얼룩지는 뭐 모가나무나 이런 나무들도 떨어지진 않지만 얼룩이 져 있죠. 복작이 나무가 이런 형태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수유도 숲이가 좀 이렇게 벗겨지는 형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 단풍은 그냥 단풍나무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아는 단풍나무가 잎이 5개에서 뭐 10장까지 당단풍나무는 이렇게 갈라지지만, 중국 단풍은 3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리발처럼 보이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오리발처럼 보이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중국 단풍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에서 좀 더 커지거나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생긴 게 중국 단풍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다른 단풍 하나도 저렇게 생긴 게 있던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중국 단풍과 잎이 비슷한 나무는 상겨름나무라고 있습니다. 숲이가 초록색이고 흰색의 어떤 줄이 이렇게 결을처럼 나 있는 게 상겨름나무입니다. 지금 저희는 느티나무들이 모여있는 쪽에 와 있습니다.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느릅나무과의 느티나무고요. 숲이에 보면 이렇게 가로 숨구멍, 기공이 있는 그 나무가 벚나무가 이런 식인데, 벚나무보다 이 기공이, 숨구멍이 좀 더 촘촘하게, 이걸 무슨 눈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나 있는 게 느티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매끈한 편인데 나이가 좀 오래 들고 하면 또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기 이 나무는 이렇게 또 갈라지고 있죠.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저기도 큰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쟤도 좀 갈라지고 있죠. 수영이 이렇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마을에 당산나무, 정전나무라고 하죠. 마을 입구에 큰 나무는 느티나무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소나무, 은행나무, 다음으로 느티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산나무로는 거의 느티나무가 거의 대부분 고목이 많고 한 50% 정도가
느티나무라고 합니다. 느티라는 말은 뭐 옛날에는 늦게 티난다, 잎이 단풍이 늦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노태나무라고 해서 속이 노란 회화나무라는 의미로 느티나무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워낙 이름은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박경리 선생의 그 책상도 느티나무로 만든 책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꽤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를 겹겹으로 만들 때 소나무도 많이 썼지만 느티나무를 겹으로 쌓아라는 그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소나무를 많이 썼지만 고려시대에는 느티나무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궁궐의 그 기둥이라든지 건축물에 느티나무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느티나무가 훨씬 더 활성화되었던 나무다. 결도 곱고 나무 수영도 되게 좋죠. 그리고 무량수전, 부석산 무량수전 그 배열림 기둥이 느티나무입니다. 그리고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의 그 건물 기둥도 느티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원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보는 나무이지만 굉장히 좋은 나무다. 그리고 이파리를 하나 보면 잎은 그렇게 크진 않죠. 잎은 크지 않고 요게 이제 느티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거치에 가시가 있고 잎자루가 있고 여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잎자루가 있는 이 부분이 좌우가 이렇게 짝꿍댕이이면 이제 느릅나무과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짝꿍댕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 밸런스가 안 맞는 잎자루 끝에 그런 나무입니다. 네, 키가 아주 큰 메타세콰이어입니다. 세콰이어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와 오래 사는 나무가 많은 세콰이어 종류 중에 메타가 붙어서 메타 세콰이어 나무입니다. 메타는 그 이후에 나온 나무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수영이 굉장히 이렇게 곱고 크게 자라기 때문에 곱고 크게 자라서 가로수로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담양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굉장히 유명한 길이 있고 하늘공원 옆에도 메타세콰이어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룡시대 때부터 살았던 나무, 화석나무라고도 합니다. 화석나무 하면 은행나무와 그리고 소철 같은 나무들이 있죠. 공룡시대 때부터 살았던 나무입니다. 이 친구들은 불에도 강하고 물도 좋아해서 이렇게 푹신푹신한 수표를 좀 가지고 있어서 불에도 잘 안 타는 그런 강력함이 있습니다. 잎은 이렇게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매는 약간 공 모양으로 동글동글한 게 생겼고 메타세콰이어 열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매와 잎은 이렇게 생겼고 얘와 비슷한 나무는 나구송이라고 해서 어긋나기로 달리고 이렇게 하늘거리는 잎을 가진 나구송이 있습니다. 공기뿌리가 바닥에서 튀어나와서 그 친구는 나구송은 가로수로 심지를 못합니다. 공기뿌리가 워낙 보도블록을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나구송은 그래도 이렇게 크게 길게 쭉쭉 자라기 때문에 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화석나무, 공룡시대 나무 메타세콰이어였습니다. 오늘 청평지에 호수공원 청평지에 외곽을 들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느릅나무입니다. 아까 느티나무과에 느릅나무과에 느티나무라고 했는데 그 느릅나무과를 대표하는 느릅나무입니다. 참 느릅나무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똥똥똥똥 거치는 수표는 약간 껍질이 벗겨지는 형태고요. 이렇게 숨구멍이 쫑쫑쫑 나 있습니다. 잎은 아까 느티나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시가 많지는 않죠? 예. 느릅나무의 잎입니다. 예. 요것도 짝꿍댕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확실히 짝꿍댕이죠? 입자루 끝에 이렇게 짝꿍댕이 비율이 좌우가 안 맞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가시는 많지 않고 이게 느릅나무 씨앗입니다. 이게 동글동글한 거 있죠? 지금 여기 동글동글한 거 얘네들이 다 씨앗입니다. 느릅나무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랑 이렇게 둥근 형태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 뭐죠?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 희열이 아니고 그 하얀색 꽃을 피우는 우리나라 특산식물 중에 하나인데 걔도 저런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나무고요. 예. 진액이 나와서 기관지나 이런 뭐죠? 비염에 좋다고 해서 코나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예. 느릅나무. 여기 느릅나무가 이렇게 쭉 한 10그루가 서 있었는데 여기 태풍에 죽은 나무들도 몇 그루 있고요. 느릅나무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느릅나무 하고 다음에 또 내부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